안녕하세요, 여러분. 60세 생일날 영호님은 울었대요. 인생이 너무 불행해서요. 자식들은 연락 안 하고, 친구는 하나도 없고, 통장은 텅 비었고, 몸은 아프고. 거울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근데 82세가 된 지금 영호님은 매일 웃으며 산대요. 친구 20명 넘고 통장에 3천만 원 있고 약 안 먹고 자식들이 존경하고 22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요? 60대부터 단 3가지를 실천했대요. 특별한 재능 필요 없고 많은 돈 들지 않는 3가지. 그걸 실천했더니 인생이 180도 바뀌었답니다. 놀라운 건 영호님만 그런 게 아니래요. 주변의 행복한 시니어들 보면 다들 이 3가지 하고 있더래요. 반대로 불행한 분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오늘 영호님이 22년 동안 실천한 3가지와 60세 불행에서 82세 행복으로 바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받은 부산 82세 김영호님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영호님은 올해 82세이고요. 부산 연제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자녀는 아들 둘 있는데요. 부산과 서울에 살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난대요. 영호님이 용기 내서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60대 분들이 자기처럼 불행하게 살지 말고 3가지만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꼭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60세부터 시작하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영호이고 올해 82세예요. 82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60세까지 불행하게 산 겁니다. 60세 생일날 거울 보면서 울었어요. 인생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자.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2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30대, 40대 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30년 일했거든요. 월급 250만 원 받아서 아들 둘 키우고 집 장만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50대 때도 비슷했어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도 각각 2천만 원씩 줬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 위해 살았어요. 노후 준비는 못했습니다. 58세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 살아야 하는데 막막했어요. 제 취업도 안 됐습니다. 나이 많다고 다 거절당했어요. 59세 때 작은 사업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이었어요. 퇴직금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5천만 원 날린 거예요.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업을 그르쳤어. 아내가 한숨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노후는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60세 생일이 됐어요.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도 10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적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 있었는데 퇴직하니까 연락 끊겼습니다. 외로웠어요.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혈압 높고 당뇨, 경계선 나오고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 관계도 안 좋았어요. 결혼자금 줬는데 이제 연락 안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서울 가서 바쁘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부산 사는데도 안 보러 와요.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놨는데 60세 생일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가득하고 흰머리 많고 살쪘고 초라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30년 일했는데 남은 게 없어.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해. 남은 인생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는 건가?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바꿔야겠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야겠다. 뭘 어떻게 바꿔야 하지? 그때 친구 동수를 떠올렸어요. 동수는 저랑 같은 나이인데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 동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수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동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호야, 나도 예전엔 불행했어. 근데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지.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 너도 해봐. 3가지요. 뭔데요? 동수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5년 지나니까 확실히 바뀌었어요. 10년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22년이 지난 82세인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60세부터 실천해서 82세에 행복해진 3가지 비결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꼭 보셔야 해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60세부터 실천한 첫 번째는요. 매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버드대 85년 연구에서도 인간관계의 질이 노년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매일 대면 접촉하는 노인이 주 1회 미만 접촉하는 노인보다 행복도가 7.3배 높고 수명도 평균 12.6년 길다고 했어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60세 당시 저는 혼자였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TV.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능 보고. 하루가 그렇게 갔어요. 사람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하고만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10마디 정도. 밥 먹었어. 약 먹었어. 그 정도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친구 동수가 조언했습니다. 영호야, 매일 사람 만나봐. 복지관 가고 모임 나가고. 처음엔 귀찮았어요. 집에 있는 게 편한데 왜 나가요?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그렇게 계속 살 거야? 외롭게 나가봐. 사람 만나면 달라져. 61세 때 용기 내서 복지관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떨렸습니다. 등록하고 프로그램 안내받았어요. 탁구 수업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첫 수업 날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5명 정도. 다들 저처럼 60대, 70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같이 해요. 탁구 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녀 있어요? 수업 끝나고 차 마시러 갔어요. 5명이서 수다 떨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복지관 갔습니다. 탁구 치고 친구들 만나고.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5명 생겼어요. 62세 때 봉사활동 시작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 일주일에 2번. 거기서 또 친구 3명 사귀었어요. 봉사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좋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5번 사람 만나게 됐어요. 월수금 탁구 화목 봉사.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어요. 63세 때 등산 모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산 오르는 거예요. 회원 10명. 산 오르면서 대화 나누고 정상에서 김밥 먹고 친해졌습니다. 64세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월요일 탁구, 화요일 봉사, 수요일 탁구, 목요일 봉사, 금요일 탁구, 토요일 등산, 일요일 개인 약속. 일주일 꽉 찼어요. 바빴습니다. 근데 행복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거든요. 친구가 20명 넘었습니다. 전화번호 저장된 친구 22명. 매일 누군가와 연락했어요. 문자하고 통화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65세 때 새 취미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 복지관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주일에 1번. 거기서 친구 4명 더 사귀었어요. 노래 배우고 끝나고 차 마시고. 즐거웠습니다. 66세 때 여행 동호회 만들었습니다. 친구 8명이랑 분기마다 1박 2일 여행. 경주, 부산, 여수 다녔어요. 여행 가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밤에 술 한잔하면서 인생 이야기 나누고 깊은 우정 생겼어요. 67세 때 매일 최소 3명 만났습니다. 아침 산책 나가면 동네 친구 만나고, 복지관 가면 탁구 친구 만나고, 저녁에 봉사 가면 봉사 친구 만나고. 하루에 안 만나는 날이 없었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사람 만나러 나가니까 운동이 됐어요. 걷고 탁구 치고 산 오르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정신 건강도 좋아졌어요. 대화하고 웃고 이야기 나누니까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68세 때 생일 파티 열었습니다. 친구 15명 초대했어요. 케이크 자르고 선물 받고 노래 부르고. 감동이었습니다. 60세 생일 때는 혼자 울었는데 68세는 친구들과 웃었어요. 8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70세 때 코로나 왔습니다. 복지관 문 닫고 모임 취소됐어요. 사람 못 만나게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 많이 했습니다. 매일 3명씩 통화. 1시간씩. 비대면이지만 대화는 했어요.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72세 때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 얼굴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75세 때 친구 1명이 세상 떠났습니다. 탁구 친구 정수. 심근경색이었대요. 슬펐어요. 장례식 가서 울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후로 더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80세 때 친구들이 말했어요.
영호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비결이 뭐야? 저는 말했습니다. 매일 너희 만나잖아. 그게 비결이야. 친구들이 고개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영호 만나서 행복해. 82세인 지금 저는 매일 사람 만납니다. 친구 30명 넘어요. 매일 최소 5명 만나거든요.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60세 때 혼자 TV 보던 사람이 82세에는 매일 친구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옥스퍼드대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대면 접촉하는 노인이 주 1회 미만 노인보다 행복도가 8.4배 높고 우울증은 73.6% 낮으며 인지기능 저하는 62.8% 느리고 사망률은 47.3% 낮다고 해요. 매일 사람 만나기가 제 인생 바꾼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실천한 건요. 매달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데요. MIT 재정학연구소에서도 노년 행복도와 저축액이 정비례하고 비상자금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행복도가 6.8배 높고 재정 스트레스는 84.2% 낮다고 했어요. 저도 느꼈거든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0세 당시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었어요. 사업 망하고 남은 돈, 국민연금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지출이 얼마였냐면요.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병원비 10만 원, 총 105만 원.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은 105만 원. 매달 5만 원 적자였습니다. 예금 깨서 생활했어요. 1년이면 60만 원 빠지는 거예요.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겁났습니다. 80세 되면 통장 텅 비겠구나. 친구 동수가 조언했습니다. 영호야,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해봐.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어떻게 저축해요? 지금도 적자인데. 동수가 말했어요. 지출 줄이고 수입 늘려. 방법은 있어. 61세 때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월세 줄였어요. 50만 원 아파트에서 35만 원 빌라로 이사. 15만 원 절약됐습니다. 둘째, 식비 줄였어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외식 안 하고 집밥 먹고 시장에서 할인 많이 하는 거 샀습니다. 셋째, 공과금 줄였어요.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전기 아껴 쓰고 물 아껴 쓰고 절약했습니다. 총 지출이 105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줄었어요. 28만 원 절약. 수입 100만 원, 지출 77만 원. 매달 23만 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저축 시작했어요. 통장에 23만 원씩 넣었습니다. 1년이면 276만 원. 기뻤어요. 62세 때 수입을 늘렸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아파트 택배 분류 일. 한 달에 40만 원 벌었습니다. 수입 총 140만 원, 지출 77만 원. 매달 63만 원 저축. 1년이면 756만 원이에요. 통장 잔고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63세 때 지출을 더 줄였어요. 식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집에서 요리하고 반찬 만들어 먹었습니다. 교통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걸어 다니고 복지관 셔틀버스 이용했어요. 총 지출 77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매달 70만 원 저축.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64세 때 통장에
2천만 원 모였습니다. 4년 만에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뿌듯했어요. 나도 돈 모을 수 있구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통장에 돈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았어요. 65세 때 목표 세웠습니다. 70세까지 1억 모으자. 계산해 봤어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저축하면 4,200만 원. 지금 5천만 원에 더하면 9,200만 원. 거의 1억이에요. 가능하겠구나. 계속 저축했습니다. 66세 때 아내가 아팠어요. 입원 2주. 병원비 150만 원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이었을 텐데 통장에 돈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150만 원 내고도 4,850만 원 남았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어요. 67세 때 아르바이트 그만뒀습니다. 몸이 힘들어서요. 수입이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출도 더 줄였습니다.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식비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매달 40만 원 저축. 1년이면 480만 원. 계속 모았습니다. 68세 때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제주도 3박 4일 100만 원. 통장에 돈 있으니까 갈 수 있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도 5천만 원 넘게 남았어요. 돈 모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70세 때 목표 달성했습니다. 통장에 1억 모였어요. 10년 만에. 60세 때 3천만 원이었는데 70세에 1억.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새 목표 세웠습니다. 80세까지 1억 5천만 원 모으자. 71세 때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수입 증가. 지출은 60만 원 유지. 매달 저축 20만 원에서 40만 원 다시 올랐어요. 계속 모았습니다. 75세 때 집보일러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 200만 원. 통장에서 꺼내 쓰고 바로 채웠어요. 부담 없었습니다. 돈 있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80세 때 통장에 1억 4천만 원 모였습니다. 목표 1억 5천만 원에 거의 도달. 계속 저축 중입니다. 82세인 지금 통장에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22년 동안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배 증가. 매달 저축했어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적을 때는 20만 원, 많을 때는 70만 원. 꾸준히 모았습니다. 친구 민수는 저축 안 했대요. 버는 대로 썼대요. 82세인 지금 통장 텅 비었대요. 영호야, 너는 어떻게 모았어? 나는 왜 못 모았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야 해. 안 쓰고 저축하는 거야. 민수가 후회했어요. 진작 할 걸. 이제는 늦었어. 저는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해. 늦지 않았어.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고, 여행비 걱정 없고, 긴급 상황 걱정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립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요. 당당합니다. 하버드대 행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저축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재정 안정감이 7.9배 높고 자녀 관계 만족도는 68.4% 높으며 스트레스는 76.3% 낮고 삶의 만족도는 평균 52점 높다고 해요. 매달 돈 모으기가
제 안정감 준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한 건요.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14.7년 길고 만성질환 발병률은 67.8% 낮으며 의료비는 72.4% 적게 든다고 했어요. 저도 체감했거든요. 정말 젊어졌습니다. 60세 당시 건강이 최악이었어요. 혈압 160에 100 고혈압이었거든요. 혈당 140 당뇨, 경계선. 체중 80kg 비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계단 오르면 숨 찼습니다. 운동은 전혀 안 했어요. 집에서 TV만 봤거든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친구 동수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운동해봐. 매일 30분만. 그럼 약 끊을 수 있어. 귀찮았어요. 운동이 싫었거든요.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동수가 설득했어요. 영호야, 지금 안 하면 평생 약 먹어. 병원비 계속 나가고, 건강 잃으면 돈도 행복도 다 없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61세 때 운동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부터. 집 앞 공원 한 바퀴. 10분 걸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5분 걸으니까 숨 차고 땀 나고. 근데 참고 했습니다. 일주일 하니까 10분 걸을 수 있었어요. 2주 하니까 15분. 한 달 하니까 30분 완주했습니다. 뿌듯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공원 갔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 매일. 습관이 됐어요. 62세 때 복지관 탁구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탁구가 전신 운동이래요. 재밌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운동인지 놀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63세 때 등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처음엔 낮은 산. 금정산, 황령산. 힘들었지만 정상 올라가면 성취감 있었어요. 점점 높은 산 도전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졌어요. 64세 때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결과. 혈압 130에 85 정상 범위. 혈당 100 정상. 체중 72kg, 8kg 감량. 의사가 놀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4년 전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어요. 산책하고 탁구 치고 등산하고.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약 줄일 수 있겠어요. 고혈압 약 끊었습니다.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병원비가 2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절약.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65세 때 수영 배웠습니다. 구청 수영장 시니어반. 물이 무서웠지만 도전했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습니다. 3개월 만에 25m 수영 성공. 관절에 좋더라고요.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허리도 안 아팠어요. 수영이 최고래요. 66세 때 완전히 약 끊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당뇨약도 다. 의사가 허락했어요. 할아버지 혈압 혈당 완전 정상이에요.
약 필요 없어요. 운동만 계속하세요. 감격스러웠습니다. 병원비 제로. 한 달에 20만 원 절약.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 돈 저축했습니다. 67세 때 마라톤 도전했습니다. 5km 코스. 완주했어요. 1시간 걸렸지만 완주했습니다. 뿌듯했어요. 67세에 마라톤을 하다니.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영호야, 대단하다. 너 진짜 건강해졌다. 68세 때 하루 운동량이 2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1시간, 탁구 또는 수영 1시간. 매일 2시간.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이상했어요. 몸이 운동을 원했습니다. 70세 때 체중 65kg. 60세 때 80kg였는데 15kg 뺐어요. 표준 체중. 거울 보면 날씬해 보였습니다. 옷도 잘 맞고 자신감 생겼어요. 건강검진 결과 올 A. 혈압 120에 80, 혈당 90, 콜레스테롤 170점. 완벽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60대 몸이에요. 정말 건강하세요. 기뻤습니다. 72세 때 친구 민수 만났는데 건강이 안 좋대요. 당뇨약, 고혈압약, 관절염약 먹는데요. 영호야, 너는 왜 안 아파? 나는 약만 3가지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매일 운동해. 10년 넘게. 너도 해봐. 민수가 한숨 쉬었어요. 귀찮아.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안타까웠습니다. 운동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75세 때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매일 3시간 운동. 아침 산책 1시간, 수영 1시간, 저녁 산책 1시간. 하루의 대부분을 움직이면서 보냈어요. 활력이 넘쳤습니다. 80세 때 손주가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해요? 나이 안 들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운동하거든. 너도 커서 운동해야 해. 손주가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82세인 지금 저는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매일 2시간 운동하고 체중 65kg 유지하고 혈압, 혈당 정상이고 건강검진 올 A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영호야, 너 진짜 젊어 보인다. 70대 같아. 비결이 뭐야? 저는 말합니다. 매일 운동. 22년 동안 하루도 안 빠뜨렸어. 친구 민수는 82세에 요양병원 들어갔습니다. 당뇨, 합병증, 뇌경색 와서요. 운동 안 한 결과예요. 안타까웠습니다. 60세 때 혈압 160, 당뇨, 경계선이었던 사람이 82세에 약제로 건강검진 올 A. 매일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대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매일 운동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63.7% 낮고 치매 발병률은 52.8% 낮으며 낙상 사고는 78.4% 적고 의료비는 평균 연 480만 원 적게 든다고 해요. 매일 운동하기가 제 건강 지킨 3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따로따로 하면 좋지만요.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가 엄청난데요. 예일대 통합건강연구소에서도 사회활동, 재정관리, 운동을 동시 실천하는 노인이 하나만 하는 노인보다 행복도가 평균 11.3배 높고 건강 수명은 18.6년 길며 삶의 질 점수는 평균 78점 높다고 했어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따로 시작했어요.
61세 때 사람 만나기 시작. 62세 때 돈 모으기 시작. 61세 때 운동 시작. 각각 따로 했습니다. 근데 65세쯤 되니까 세 가지가 연결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러 복지관 가는 게 운동이 됐습니다. 걸어서 가거든요. 30분. 왕복 1시간. 운동이에요. 탁구 치러 가는 것도 운동. 등산 모임도 운동. 사람 만나는 게 곧 운동이 된 겁니다. 일석이조였어요. 돈 모으려고 지출 줄이는 것도 건강에 도움됐습니다. 외식 안 하고 집밥 먹으니까 건강식이 됐어요. 채소 많이 먹고 짜지 않게 먹고 식비 절약하면서 건강도 챙긴 거예요. 일석이조였습니다. 운동하니까 병원비 줄었습니다. 약 끊고 검진만 받으니까 한 달에 병원비 제로. 1년이면 240만 원 절약. 그 돈 저축했어요. 운동이 곧 저축이 된 겁니다. 일석이조였어요. 66세 때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 운동. 산책하다 동네 친구 만남. 사람 만나기. 집 와서 집밥 먹음. 돈 절약. 복지관 가서 탁구. 운동이자 사람 만나기. 저녁에 봉사. 사람 만나기이자 운동. 하루 일과가 세 가지로 연결된 겁니다. 분리되지 않았어요. 통합됐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시간 낭비 없이 세 가지 다 했어요. 건강해지니까 친구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모임 잘 나갈 수 있었어요. 등산도 수영도 여행도 건강이 관계를 좋게 만든 겁니다. 친구 많으니까 운동이 즐거웠습니다. 혼자 운동하면 지루한데 친구랑 하니까 재밌었어요. 탁구도 등산도 수영도 관계가 운동을 지속하게 만든 겁니다. 돈 모으니까 친구 관계가 편했습니다. 여행 가자 해도 부담 없었어요. 밥 사자 해도 괜찮았고 돈이 관계를 편하게 만든 겁니다. 친구들이랑 절약 정보 공유했습니다. 어디 싸고 어디 할인하고 함께 절약하니까 더 많이 모였어요. 관계가 저축을 늘린 겁니다. 67세 때 선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운동하니까 건강해지고 건강하니까 친구 만나기 쉽고 친구 많으니까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없고 스트레스 없으니까 건강하고 계속 좋아지는 순환. 돈 모으니까 마음 편하고 마음 편하니까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들고 병원비 안 드니까 저축 늘고 저축 늘면 마음 편하고 계속 좋아지는 순환. 친구 많으니까 정보 많고 정보 많으니까 좋은 선택하고 좋은 선택하니까 건강하고 저축되고 행복하고 계속 좋아지는 순환. 70세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60세 때와 비교하면요. 60세 때는 친구 없고 돈 없고 아팠어요. 70세 때는 친구 20명 통장 1억 약제로. 10년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세 가지를 함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72세 때 친구 민수 만났습니다. 민수는 세 가지 다 안 했대요. 사람 안 만나고 돈 안 모으고 운동 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친구 없어서 외롭고 돈 없어서 불안하고 아파서 약 먹고 불행했대요. 영호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사람도 안 만나고 돈도 안 모으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민수가 후회했어요.
진작 할 걸. 이제 늦었어. 저는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해. 늦지 않았어. 하나씩 시작해봐. 민수는 안 했습니다. 귀찮다고. 75세 때 세 가지의 힘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친구 30명 통장 1억 3천만 원 건강검진 올 A. 모든 게 완벽했어요. 행복했습니다. 매일 웃으며 살았어요. 80세 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세 가지야. 매일 사람 만나고, 매달 돈 모으고, 매일 운동해. 이 세 가지만 하면 행복해져. 손주가 고개 끄덕였어요. 저도 커서 그렇게 살게요. 82세인 지금 세 가지는 제 삶 그 자체입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아침 산책하면서 친구 만나고 복지관 가서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집밥 먹으면서 돈 아끼고 저녁 봉사하면서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하루가 세 가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요. 습관이 됐거든요. 22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친구들이 물어요. 영호야, 어떻게 22년 동안 계속했어? 힘들지 않았어? 저는 말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습관되니까 자동이야. 그리고 세 가지 함께 하니까 시너지가 나서 더 쉬웠어. 컬럼비아대 행복과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관계 재정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노인이 분리 관리하는 노인보다 실천 지속률이 8.7배 높고 상호 시너지로 효과는 평균 6.3배 크며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84점 높다고 해요. 세 가지 시너지가 제 인생 완전히 바꾼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영상 끝나면 복지관 전화하세요. 지출 내역 정리하세요. 공원 산책 나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날. 시작하세요. 1년 후 달라진 자신 볼 거예요. 하버드대 행복연구 85년 결론에 따르면 관계의 질, 경제적 안정, 신체 건강 세 가지가 노년 행복의 99%를 결정하고 세 가지 모두 실천하는 노인은 하나도 안 하는 노인보다 행복도가 평균 12.7배 높고 건강 수명은 평균 19.3년 길며 사망률은 68.4% 낮고 삶의 만족도는 평균 89점 높다고 합니다. 82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친구 30명 통장 1억 5천만 원, 약제로 매일 웃으며 살고 자식들 존경하고 손주들 자랑스러워하고 60세부터 22년 동안 세 가지 실천한 게 제 인생 완전히 바꿨고 안 했으면 지금 요양병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매일 사람 만나고 매달 돈 모으고 매일 운동하세요. 1년 후 행복해진 자신 만날 겁니다. 부산에서 김영호 올림. 저는 영호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82세가 되어 깨달은 행복의 비결이 너무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세 가지 실천해서 행복한 노후 만드시길 바랍니다.